이때가 이제 저희 아이들 사춘기 절정이에요. 네. 어디론가 달려야 될 때. 네. 가장 그러니까 이게 숨만 쉬어도 욕이 나오던 시절 있잖아요. 맞아. 애들한테 막 쌍욕 나오고 싶은 거를 참으면서 막 뛰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냥 계속 뛰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러닝 붐이 막 맞아요. 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올해 들어서는 네네. 이제 정말 엄마들이 뛰는 엄마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네. 많죠. 애들 사춘기에 부모님들이 텀블러를 들고 뛰신대요. 근데 이 맞아요. 텀블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소주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토크가 필요해 평소 제가 관심 있는 주제인 4050 엄마들의 자기개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자기개발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사실 평소에 친한 분들이어서 제가 모시는 게 좀 개면적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빼놓을 수 없는 세 분이잖아요. 평소에 어떤 부분이 관심이 있었는지 여쭤보기 전에 소개 좀 제가 해드릴게요. 네. 물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먼저 흔한 엄마 하면 생각나는 정미진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중2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정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달콤쌤 김문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달콤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문영입니다. 우리의 은경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두 남자 고등학생의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벌써 고등학생이죠.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이 중에서는 사실 제일 선배? 그렇죠. 아이 나이로는 선생님이랑 좀 비슷하시죠? 저는 지금 중3. 중3. 첫째가 중3, 둘째가 6학년. 아, 은경쌤이 제일 선배네요. 아이들로 치면. 제일 슬프죠. 예. 어떤 감정이세요, 요즘에는? 그냥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기도가 늘었습니다. 오늘은 근데 아이들 얘기도 중간중간에 나오겠지만 오늘은 자기개발 얘기, 평소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사실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채널 지금 한 5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요. 댓글에 교육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고관여 되신 네네. 분들이 있으셔서 그만해라 이제. 네, 환기 차원에서 가끔 엄마들도 이런 부분 관심이 있다. 교육 말고 우리가 한 번쯤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려볼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좀 마련을 하게 됐어요. 네. 대표님 어떤 분야 관심 있으세요? 네, 저는 네. 사실 들려주세요. 독서를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독서 외에도 온갖 거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 네, 그 자아개발이라고 딱 이제 주제만 던져주시더라고요. 질문지 없이. 그래서 없죠. 독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드리나. 독서를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매일 독서하는 분이 한 1.3% 된다고. 네, 네. 그 재작년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1%대에 들어가네. 우리 애는 1% 아니지만 나는 1%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겠다. 매일 독서하시죠? 네, 매일 하죠. 근데 그게 습관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저는 한지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열심히 한지는 한 3, 4년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자기 전에 책 안 읽으면 나 오늘 세수를 빠뜨렸나? 이렇게 약간 할 정도가 되긴 했어요. 세상에. 어느 정도 언제 읽으세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그러면 엄마들이 특히 언제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아이들 학원 보내고 카페에서 주로 수다 떠는 시간에 그 습관을 이제 바꿔보는 거죠. 네, 그 시간에 나는 수요일, 금요일에 수학학원 갈 때 나는 그냥 가서 책 읽을 거다. 그럼 그게 몸에 뵐 때까지 시간이 한 1년쯤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읽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자기 전에 읽는다거나 나한테 되게 편한 시간에 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이제 페이지를 정한다거나 이렇게 아이들 학습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엄마들은 이렇게 목적성이 없으니까 좀 프리하게 그냥 이렇게 펴놓고 내가 그냥 언제든 약간 읽을 건데 언제 읽냐면 하고 머릿속에 좀 박혀 있으면 그 몸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항상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읽게 되거든요. 아이들도 네. 똑같지 않나요? 맞아요. 아이들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후순위로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스마트폰 시대에 책을 잡기가 참 쉽지 진짜 않은데 어렵죠. 네. 그 루틴을 계속 이어가시는 그 부분을 다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콤쌤님은요? 저는 사실 애들 수업이 이제 저녁 때 계속 있으니까 네. 오전에 사실 계속 책 읽고 저도 책 읽고 수업 준비하고 원고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이 와중에 그래도 내가 뭐를
조금 많이 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독서랑 그다음에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체력이 점점 딸리더라고요. 그렇죠. 40대가 되면서 예. 그래서 운동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재테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전문가는 아니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어떤 찾아보고. 부분으로요? 저희는 사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이 주식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옛날에는 왜 주식하면은 막 패가망신하고 막 하면 안 되고 맞아. 막 이런 약간 투기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계속 그 주식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투기가 아닌 이제 공부로서 하는 걸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이게 그래서 되게 어렸을 때 계좌를 만들고 그다음 절세하는 방법이랑 세상에. 그걸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때는 사실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죠. 이게 제가 관심 있지 않으면 다 잔소리로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계좌 일단 만들고 뭐가 좋다고 하면 별 생각 없이 사놓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제가 이제 직장 다니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월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더더욱 심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관심이 생기면서 이제 주식이랑 이런 걸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계속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끼리 이제 모이면 부부랑 이제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면은 그냥 거의 진짜 그 주식 얘기예요? 얘기를 해요. 저희 주식 얘기하고 문화가 중요하구나. 네, 이번에는 저희 사실 이제 11월 말까지 예. 그 저희 가족배 주식 대회를 열었어요. 오. 이제 누가 1등을 네네. 누가 많이 올랐나? 네, 똑같은 네. 기본 돈을 투자금은 다 넣어놓고, 똑같고요? 투자금 똑같이 넣어놓고, 근데 이제 어른들만 하고,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3자매인데, 사실 막내 제부는 홍콩에서 그 펀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유리하다. 아니, 근데 이제 좀 달라요. 이게 예. 거기서는 펀드 매니저는 개인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 아. 차원에서 크게 들어가는 거니까 보는 눈이 너무 다르고 개인 투자랑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뭐를 이렇게 뭐 팁을 주기도 어렵고요. 네네. 그리고 외국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계속 모이면은 그러니까 계속 뭐 주식 얘기가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의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 정세 얘기하고 뭐 정책이 뭐가 나올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 어떤 주식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거 한번 공부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도 좀 그런 요새는 경제 교육을 일찍부터 시킨다고 맞아요. 하는데 아이들도 그래서 계좌 일찍 만들어주고 네. 그런 얘기 계속 하죠. 엄마가 관심 있으면 아이들도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있으니까. 네. 그게 부담이지는 않으세요? 왜 저는 약간 재테크 공부하려고 하면 이게 각 잡고 하게 돼서 맞아요. 좀 부담일 때가 네네. 있잖아요. 각 잡고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요새 정책으로는 뭔 것 같아. 해서 그럼 궁금했을 때 그것 좀 찾아보고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는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귀동냥으로 얻어듣고 틈틈이 하는 얘기하고 거. 네. 내 생활의 대부분은 그 일하는 거와 육아 빼고는 관심을 네, 두고 사실 있다. 그렇죠. 네. 와, 훌륭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러워하고 아니 있어요. 그게 네. 그렇지만 그것이 수익률과 연관되면 제일 좋겠지만 와, 그런 건 연관될 것 아니지만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 약간 액세서리가 다르게 보이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경쌤은 네. 저는 알고 있지만 뭐에 관심이 제일 많으세요? 아, 네. 사실은 저는 음. 글쓰기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맞아. 근데 그거는 예. 저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러니까 교사 시절에는 그게 제 자기 개발이 맞았고요. 지금 이제 전업으로 쓰는 사람이 되면서는 생계가 된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글쓰기는 저에게 자기 개발만은 아닌 거예요. 순수하게 자기 개발은 뭐가 있을까? 네, 저는 달리는 거. 그러니까요. 네, 러닝을 하고 있는데 많이 달리시더라고요. 많이 달려요. 근데 근데 어딜 그렇게 달리시나? 그게 포인트예요. 특별한 곳에 가서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의 자기 개발로 네네. 러닝이 너무 좋은 게 그냥 집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어디서든 달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차만 장비가 필요하지 없으면 없죠. 아무 데서나 네.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각 잡고 하는 운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운동으로 뭐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게 맞아. 있잖아요. 네. 왔다 갔다 시간, 네. 갔다 와서 씻는 시간, 거기 안에서 온전히 1시간 이상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운동 한 번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이거든요. 맞아.
부담돼요. 네, 그러니까 네. 4번 갈 거 2번 가고 2번 가다 1번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자주 하는 운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운동을 하고 났을 때만 나오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신기한 느낌인데 네네. 그걸 일주일에 한 번만 느끼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긍정적인 에너지라서 저는 달리고 들어오면 애들한테 아무 짜증이 나지 않아요. 분명히 에너지를 다 쓰셨다는 건 아닐까요? 기분 자체가 달라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긍정적인 에너지가 에너지로. 올라가 있고 기분은 네. 바뀌어 있어요. 어. 그래서 가기 전에 너무 고민스럽거나 되게 짜증스럽거나 귀찮게 생각했던 일들이 네네. 그럴 일이 아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들어와요. 네, 그러면 그냥 저라는 사람 한 명을 바라볼 때도 왜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되게 밉잖아요. 싫잖아요. 맞아. 되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딱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괜찮네. 자신감이 좀 생기죠. 나 좀 괜찮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네. 나의 생각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애들한테도 나쁘지 않게 대하니까 그것들이 되게 나를 도와줬는데 어디서든 그냥 입던 옷 그대로 나가서 달리고 빨리 뛰고 들어오면 시간이 없을 때는 더 빨리 뛰면 돼요. 맞아요. 10분 만에 뛰고 와야 되니까. 맞아요. 네. 내가 오늘 2km를 뛰기로 했어요. 그럼 천천히 뛰면 30분도 뛰겠지만 빨리 뛰려면 10분 안에도 뛰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운동을 하기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기는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엄청 대단하게 막 뭐 엄청난 대회에 나가고 기록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일상 달리기. 네. 그걸 되게 열심히 언제부터 하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글쎄 제가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달린다라고 했던 거는 3년 차 됐고요. 네, 그때가 이제 저희 아이들 사춘기 절정이래요. 네. 어디론가 달려야 될 때. 가장 그러니까 이게 숨만 쉬어도 욕이 나오던 시절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러닝 붐이 좀 일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그게 마라톤도 많이 생기고. 제가 이제 트렌드에 굉장히 늦어요. 네, 네. 그래서 러닝 붐인 걸 몰랐어요. 아, 그냥 뛰셨네. 모르고 트렌드 세터가 됐네.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또 네.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냥 탄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에 나가면 다 네. 천천히 걸어 다니시거나 강아지를 끌고 다니시는데 거기서 외롭게 저 혼자 막 뛰고 계셨어요? 애들한테 막 쌍욕 나오고 싶은 거를 참으면서 막 뛰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서 그냥 계속 뛰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러닝 붐이 막 맞아요. 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올해 들어서는 네네. 이제 정말 엄마들이 뛰는 엄마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네. 맞죠. 어떻게 네. 체감하세요? 대회 한번 끝나고 나면 인증하는 그런 게시물들이 정말 네. 많이 올라오고. 맞아. 네, 이게 이전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없던 트렌드였는데, 네네. 네, 저희 구독자님들이 저 만나면 선생님 덕분에 저도 대회 운동 나갔다 있고. 왔어요. 아. 저도 달리고 있어요. 아, 그것도 달리기로? 네, 어.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네, 제가 지금 전해야 될 건 이게 아닌데 러닝을 전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교육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러닝의 전도사가 네, 되셨잖아요. 네. 선생님. 아, 근데- 뭐라도 전해지면 되죠 뭐. 근데 정말 찐팬분들은 네. 거의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만나는 것 같아요. 네네. 강연장에 가면 항상 오시는데 그분들이 운동 시작하신 분과 아닌 분들이 낯빛이 달라요. 아유, 정말 그 에너지랑 텐션이 네. 다르시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맞아요. 아,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나에게 그런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 계속 해야겠다. 이만한 사실 운동이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가성비 맞아. 최고. 네. 러닝화만 있으면 된다. 네, 전 3년 전에 샀던 그 17만 원짜리 네. 네, 그 뉴땡땡 그 신발 아직도 그거 하나 그걸로? 가지고 네 그냥 지금까지 계속 그거 하나만 네. 가지고 뛰고 있고 그냥 제 바람은 그러니까 러닝이 가장 좋은 게 다른 지역에 여행을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발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네. 제 로망이 네 하와이 여행 네네. 아직 못 가봤거든요. 네네. 언젠가 가게 된다면 이 신발을 가지고 가리. 쇼펜처. 네. 하와이가 로망이세요. 하와이에서 그 러닝하기. 해변. 그 네, 왜 해변에서 달리고 싶습니다. 누구죠? 연예인 하정우. 하정우가 네. 하와이에서 달리잖아요. 맞아요. 그 로망이 또 쌓이셨구나. 맞아요. 전달이 되셨구나. 네, 그러니까 각 도시를 막 달리시거든요. 이게 뭐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렇고 이제 뭐 임경선 작가님이나 하정우 배우님도 그렇고 도시에 여행 갔을 때 항상 러닝화를 가져가셔서 그 도시를 달리면서 즐기는 거죠.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니, 입시만 저희 끝나봐라. 저희 신랑도 러닝 하거든요. 네네. 러닝에 빠진 지 좀 됐는데 네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 그때 달릴 때 뭐 느낌이 있대요. 네. 그래서 저를 계속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전 계속 누워있고 맞아. 숨 헐떡거렸을 때 조금 더 했었을 때 그 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 그 사람 그렇게 비싼
신발을 자꾸 사려고 해요. 장비를 먼저 그리고 갖춰야 된다. 역시 운동은 네. 장비빨. 시계도 그쵸, 있더라고요. 있어야 되죠. 아, 근데 그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돈 아까워서라도 달리거든요. 일단 사놓고 나면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네, 시계가 막 70만 원 네네. 하거든요. 네. 사놓고 그렇게 비싸요. 가격 줄여서 말씀하셨죠. 30만 원인 줄 알고 오케이 하시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고가를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거 뽐내고 싶어서라도 또 나가서 달리시더라고요. 저는 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몇 년 전에는 왜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그 자전거 자전거. 붐이 있었었잖아요. 자전거도 있어요. 붐 있을 때마다 다 하시는 거 상당히 아니에요? 비싸지 않아요? 되게 맞아요. 비쌌어요. 네. 근데 되게 비쌌는데 장비를 갖추려면. 조금 다치고 나서 한 번 끊기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게 여자랑 남자랑 다른지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똑같이 네, 먹는데 음. 살이 많이 빠지고 네. 매일매일 꼭 그래서 달리려고 하더라고요. 루틴을 만들어서 하니까 요새는 그래서 그런 대회에 막 1초 컷이래요. 맞아요. 네.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추첨에 맞아요. 당첨돼야 돼요. 그 근데 저는 많이 생긴 것 같아. 약간 여의도가 사무실이라서 주말에 나갈 때마다 많이 달리시는 분들 네, 많으시죠. 네, 그래서 늘 지하철 대회가 내리면 있죠. 그분들이 네.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날은 핑크빛이야, 어떤 날은 막 파란색 있고 이렇게 막 행사마다 이제 의상이 다른가 봐요. 네. 근데 보니까 젊은 층도 되게 많지만 요즘에는 맞아요. 막 유모차 밀고도 오고요. 맞아. 그게 맞아. 점점점 느껴져요. 네, 매주 네. 이렇게 갈 때마다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면서 뭐 먹으러 갈까 얘기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할 걸 했어. 네, 이제 네. 뭔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이런 느낌으로 같이 오시는데 되게 좋아 보인다. 동참은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몸을 위해서 뭐 테니스를 치고 필라테스를 하고 이런 걸 하는데 러닝은 못 해봤거든요. 근데 러닝을 해봐야겠다. 자꾸 주말마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보여서 하는 거 저한테. 그래서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음. 추천입니다. 네네. 다음번에 우리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달리면서 저는 선생님과 조금 연관되는 부분인데 저의 관심사는 건강 관리예요. 건강 관리. 사실 40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이기도 한데 지금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만나는 건 똑같지만 제가 어느 순간 40대가 되고 나서는 정말 제가 고갈되는 듯한 소진되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사람들 만날수록. 그리고 그 부분이 육체적으로도 소진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아이한테 전해지고 네. 남편한테 전해지는 걸 보면서 뭔가 채워야 되겠다. 그쵸. 채워야지 나도 좋고 나를 보는 누군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있어서 요즘에 영양제를 많이 봅니다. 가장 영양제를 빠르게 정말 많이 봐요. 리스트 좀 네. 공유해줘요. 그렇게 되잖아요. 리스트를 막 이게 좋은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 달 정도로 좀 봐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맞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무조건 뭐 비싸다 맞아요. 이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맞아요. 간에 무리가 가기 맞아, 때문에 맞아. 적당히 먹는 부분에서 찾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좋은 게 뭘까 찾기 위해서 많이 성분 분석도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요. 검색도 많이 하고 요즘에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저의 제일 큰 관심사는 요즘에 그래서 인스타로 의사 선생님들 또는 약사분들이 약사님들. 너무 많이 막 약간. 추천하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요. 혼란스러워. 맞아요. 근데 아마 교육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교육 채널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전혀 다른.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중요한데 거기서 저의 포인트는 저를 알아야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맞아요. 것을 제가 속아내면서 들을 수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나를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언제 좀 피곤한지 뭐가 나한테 부족한지 이걸 알려고 이것도 먹어봤다가 저것도 먹어보고 아침 루틴도 바꿔봤다가 또 단월적 간식도 해봤다가 다 좀 여러 가지를 해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한 살 한 살이 네. 지금 제가 대표님 어떻게 왜 이래 드셨어요? 4050이라고 네, 하셨는데 4050 제가 딱 이지. 50대거든요. 아. 근데 50이 다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0대 초반의 체력과 네. 중반의 체력과 후반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네. 원래 저는 에너지통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일정을 세운 다음에 중간에 한번 약간 낮잠을 살짝 자야 돼요. 아. 그래야 제정신이 약간 돌아오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앞자리가 딱 바뀌니까 체력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낮잠을 자도요? 네. 그리고 좀 약간 2시간 자야 되나? 그러니까 예전엔 쪽잠을 잤거든요. 어. 그거는 학창 시절부터 쉬는 시간에 10번을 자거나 하고
또 산뜻하게 다시 일어나서 약간 상쾌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막 30분 자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퍼지더라고요. 슬프다, 그리고 진짜. 뭔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획을 좀 세우려면 내 체력이 이제 어느 정도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체력 좋은 분들이 가장 부럽고 나이가 그죠. 들면 들수록 예, 예. 체력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 맞아. 할 것도 많은데. 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걸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네. 뭐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뭐 좀 먹고 시작할까요? 네. 진짜요? PPL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일주만 저희 이런 거 안 들어와요.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들어오게 해주세요. 들어왔으면 어, 좋겠어. 진짜. 우리 이거는 디톡스예요. 디톡스. 어. 디톡스에서 하나씩 드셔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네. 예쁘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이 피부에서 비치는 아유, PPL 아니니까 상품은 우와, 좋은 거 막 가려주세요. 푸나 지금. 네. 그리고 이거 요즘 혈당을 컨트롤해야지 살이 안 찐다고. 네, 네, 네. 혈당 컨트롤이랑요. 살도 이게 소금인데 이게 맞네요. 건강에 좋은 소금도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맞아요. 많은데요. 소금 되게 네네네. 중요하잖아요. 이거 한번 드시면서 이제 커피는 아. 조금 제가 줄이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눈떨림이 작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 마그네슘을 마그네슘. 사서 먹었어요. 근데 진짜 뭔가 몸에서 필요하니까 영양제를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평생 영양제를 안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때요? 네, 주시는 거 잘 챙겨 한번 먹고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 때문이겠죠.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누가 챙겨줘?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그리고 또 한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그래서 내가 챙겨야 되겠다. 나를. 이러면서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 잘 살기 바빠요. 그죠? 또 네. 그게 나를 위한 거긴 해요. 그쵸. 애들이 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 챙기느라 아, 지할 일 슬프다. 못하고 있으면 그게 더 나한테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냥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 음. 나는 내 신경 안 쓰게 네. 내 걱정 안 네, 하게 네. 내 삶을 잘 꾸려가야겠다. 네. 맞아요. 정말 근데 사실 20대, 30대, 20대는 사실 뭐 본인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 30대 때는 아이 챙기느라 너무 바쁘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40대 때부터 나를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작점이. 근데 약간 아이가 크고 나서 육체적으로 손이 좀 덜 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커지지만 육체적으로 덜 갈 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 하나랑 또 사춘기가 올 때 사춘기가 오는 시점이 요즘 빨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 아이는 5학년에 왔는데 한 4학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오면 맞아요. 그때 나를 돌아보게 돼요. 왜냐면 아이가 나만 보고 있었는데 나한테 관심이 맞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내 시간이 생기는 거죠. 소외 의도치 당하면서. 않게 네네네. 거리두기를 의도치 당하면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뭐라지? 얘들은 결국은 떠날 애들이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약간 인생에 대해서도 나 애들이 꽤 클 때까지 저는 대학 갈 때까지는 애한테 좀 매여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사춘기 오고 5학년 때 정도부터 네, 그죠? 방 닫고 맞아요. 탁탁 들어가니까 되게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네. 굉장히 강하게 왔어요. 그리고 두 명 둥이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같이 동시에 오잖아요. 사실 사춘기를 겪는데 네. 그래도 같은 학년이라도 6개월 주기로 저는 이 아이가 막 격렬하게 오면 얘가 좀 잠잠해. 근데 조금 살만하다가 또 이 아이 괜찮아졌어요. 이 눈치 보나 친구가 보다. 네네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막 네네. 오는데 그 다양한 것은 지금 중2 거의 끝자락이고 그러니까 좀 끝나가는 저희는 일찍 시작해서 좀 끝나갈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눈빛이 있어요. 돌아온다고 네네 좀 하는데요.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은 아까 은경쌤 말씀처럼 각자 잘 살면 된다. 그런데 남편이 또 알아서 잘해줘야 되잖아요. 네, 애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남편도 남편대로 잘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내 것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집에서는 온전히 내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집에 가면 전부 다 집안에 해당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줘야 맞아요. 돼요. 네. 집에선 내 거 빼고 다 네, 하죠. 그래서 집에서 빨리 나와야 돼. 빼고 다. 네, 내 것만 못하죠. 내 걸 합시다. 네, 네. 그래서 네. 엄마들이 저는 집에 있지 않고 전엄맘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집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간섭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나와서 잠깐이라도 카페 가거나 스터디 카페 정말 요즘에 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서 뭐 2,000원, 3,000원 내고 네. 거기 커피도 주고 하니까 가서 책 읽기. 네, 책 너무 좋은데 뭔가를 할 거를 찾을 거를 거기 가서 맞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는 절대 안 찾아주는 거. 제가 가끔가다 사람이 치이거나 우울할 때 그때 대표님이랑 통화하면 네. 나가서 혼자서 카페에서 책 읽고 커피 네. 마셔 이렇게 말씀을 러닝, 주시더라고요. 이제. 네, 러닝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양재천에도 그런 애들 사춘기의 엄마들? 부모님들이
이제 텀블러를 들고 뛰신대요. 근데 이 맞아요. 텀블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소주가 들어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다 똑같은 마음이고 네. 네. 아이들이 그렇게 크면은 그래서 새롭게 직장을 찾으시는 어머님들이 그쵸.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뭐 다른 걸 해보려고 막 공부를 하시거나 네. 이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증 같은 것도 막 따고. 그 친구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거나 현역이 여전히 있는 친구들 그럼 나중에 나 뭐 하지? 이제 갑자기 두렵잖아요. 맞아. 그거 네. 하나랑 또 전업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애가 사춘기 와서 나 안 필요해 이제. 그래서 좀 엄마 나가서 일 좀 하지 이런 말이 진짜 나오는 거죠. 엄마 뭐 돈 좀 벌어봐 이렇게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놀랬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엄마도 엄마 삶을 찾아라라고 하는 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좀 그런데 기회가 되었다. 이제 내 삶을 찾아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고 그거를 그게 뭐가 됐든. 그게 찾을 때 음. 독서가 진짜 좋아요. 음. 왜냐면은 다분야로 내가 뭐 관심 있는지 우리는 꿈을 막 찾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네. 뭘 맞아요. 잘하는지도 몰라. 어. 지금 나이가 돼도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게 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 그럴 때 그냥 여러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요. 뭔가 꽂히는 게 생겨요. 분야가. 네. 네. 만약에 자기가 예술사에 꽂혀 있으면 예술 관련된 걸로 내가 직종을 찾아보거나 그걸로 뭔가 업을 삼아보거나 블로그를 써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관심사가 확실히 사람마다 달라져서 저는 문학만 읽었어요. 뭐 저는 경제서만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서만 읽는 분은 뭐 문영쌤 하는 것처럼 재테크 쪽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문학 같은 걸 많이 읽어요. 확실히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런 분은. 그럼 그걸로 또 다른 걸 기회를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진로에도 그렇고 엄마 진로에도 독서로 하면 네. 내가 혹시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은 독서로 찾으셨잖아요. 네. 독서가 제일 맞다라는 거를. 네, 독서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맞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회사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자아개발서 거의 안 읽고 회사에 필요한 독서만 했거든요. 근데 책을 좀 약간 어떤 시련을 계기로 읽기 시작했는데 책에 내가 만나보지 못한 다양한 사람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모차르트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음악도 잘 모르는데 너무너무 슬픈데 근데 이 사람 삶을 보고 이런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살다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삶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구나. 또는 너무 젊을 때 이렇게 천재 같은 사람이 죽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주변에 있는 사람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랑 비슷하게 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을 좀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100년 전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책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 진로도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좀 감사함도 굉장히 생겼어요. 네. 이런 분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런 네. 시련을 겪었다고 나 좌절할 일인가? 네. 그래서 모든 걸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 그만하고 싶은 순간 책이 좀 저한테 굉장히 위안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책, 저 아직 별로 안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께 제가 얘기했어요. 아직 시련이 안 왔군요. 시련이 오면 맞아요. 네, 뭔가 맞아요. 의지하고 싶은데 사람이 맞아, 위로가 맞아.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있죠. 네. 이게 옆에 있는 남편도 꼴보기 싫어질 때가 오고 자식이 싫어질 때도 오고 나는 너무 외로울 때가 오는데 그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죠. 근데 그 똑같은 경험을 책에서 누군가는 했어요. 주변엔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이랑 딱 얘기를 시작하고 나면 그 사람 너무 빠져들어요. 저는 그러면서 사실 책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시련이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시련이 왔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책을 한번 보시라.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커리어도 네. 생기시고 네. 선생님도 다음 커리어를 잡으셨잖아요. 어떤 과정을 좀 겪으셨는지 근데 궁금해요. 저도 비슷했어요. 저도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처음에 블로그 활동을 좀 했어요. 근데 블로그 활동을 하고 이제 교사로 있으면서 저도 이제 초등에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 책을 저는 이제 어른 책이 아니라 네. 사실 아이들 책으로 왜 책류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책류가였는데 그렇게 하는 걸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뭐 책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첫째가 조금 학원이면 뭐 이런 거 가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끼고선 첫째는 막 책 읽혀주고 이렇게 하다가 책 종류를 되게 많이 알게 됐어요. 많이 알게 되고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해보고 등등 하면서 이제 블로그에서 계속 그 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신랑도 야, 이거 왜 하냐 그렇게 음. 맨날 네, 시간 에너지 이거, 쓰냐. 돈도 안 벌고. 맞아. 돈 되냐. 진짜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죠. 그쵸. 네.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교사를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그만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집안에 뭐 이런 일로 이제 그만뒀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겪으면서 이제 수업 요청이 왔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책이랑 수업을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서 거기다가 이제 교사였다고 하니까 그전까지는 교사였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구멍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예. 사실 지금 입소문으로 여기까지 사실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요즘에 어떻게 루틴이 어떠세요? 아이들 학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일찍 학교 가거든요. 그래서 7시 뭐 몇 분에 이제 가면 사실 전 그때부터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이제 예. 또 겨울방학 특강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성수기가 바쁘실 오면. 준비를. 그런데 이게 진짜 체력이 딸려요. 그쵸. 네. 체력이 너무 딸리니까 그리고 거의 하루에 막 90% 이상은 네. 앉아서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너무 이 온몸이 막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네네.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순간에 또 아이들 오잖아요. 맞아요. 오잖아요. 오고 이제 오후에 네. 또 수업을 하려면 아. 약간 그 에너지를 그렇죠. 약간 그쵸. 비축해야 네네네. 되고 계속 나는 텐션이 말을 있어야 맞아요. 하면서 네네네. 해야 되고 이게 또 줌 수업이다 보니까 네. 애들을 계속 감시해야 되고 그럼 선생님 계속 집에 계시겠네요? 저는 계속 집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도 집에서 하니까 약간 음. 조금 피곤하거나 뭐 하면 눕고 싶고 맞아. 그리고 제가 내가 성인 ADHD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조금 하다가 저게 보이고 집안일 이거 조금 하다가 맞아, 맞아. 저게 보이고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싸지머지고 저도 나가야 카페나 되죠. 뭐 이런 네. 데로 나가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공간의 분리가 좀 필요해. 필요하더라고요. 네, 네. 안 그러니까 이게 워라벨이고 뭐고 하루 종일 일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집도 사실 이제 제대로 못 치우고 하니까 신랑도 이제 퇴근해서 왔을 때 처음에는 막 집이 맞아. 한숨이 이러다가 이제 러닝을 하고 나서 네. 저한테 화를 좀 덜 내고 네. 이제 같이 근데 신랑이 많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저는 예. 진짜 하루 종일 일하는 느낌인데 어. 그거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요새 계속 이 예. 워라밸을 맞추면서 건강이랑 관리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네. 있어요. 그 사이사이 또 재테크까지 하시니까 대단하시다. 주식 차트 보시네. 네. 근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일도 하시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워낙 맞아요. 많다 많아서. 보니까 이 공간의 분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필요함이 느껴져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사실 네. 거실에서 원래는 많이 하다가 음.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약간 서재처럼 제 공간을 꾸몄는데 음. 여기 난장판이죠. 그렇죠. 아무도 안 가는 걸로. 네, 근데 이제 자꾸 밖으로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사실 공간이 그렇게 뭐 촬영장은 뭐 빌려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무실이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분리가 필요하겠다. 음. 집에서 이렇게 엉켜서 막 있는 것보다 맞아요. 나와서 어떻게든 그랬을 때 효율이 물론 이동 시간의 그 로스, 시간의 로스는 있겠지만 분리했었을 때 기분 전환이 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럼 카페라도 나오시기를 네. 추천을 드려요. 맞아요. 그래야 조금 또 분위기 전환이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계속 집에서 계시나요? 어떠세요? 늘 방구석. 어떻게 그렇게 효율이 나세요? 그렇게 또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게 선생님은. 효율이 난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루틴이. 않으면 내가 너무 바빠지니까 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쩌냐면 앉아서 저는 애들이 7시에 출발하거든요. 음. 그럼 7시부터 5시간을 써요. 어. 그럼 쓰다 보면 너무 뻐근해서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좀 아.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걸으면서 세탁기를 돌리는 거예요. 아, 집안을 걸으세요? 네. 아. 집도 되게 좁은데 그냥 네네네. 종종내면서 막 네네. 그냥 걸으면 안 되고 청소기를 들고 일하면서 세탁기를 던져놓고 던져놓고 네. 청소기를 들고 걸어요. 네. 한 10분 그게 저한테는 휴식이 되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쓰는 거에 비하면 청소기는 일도 아니거든요. 일도 아니구나. 아니 근데 선생님 뵐 때마다 너무 여유로우셔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오전 5시간을 네. 꽉 빡세게. 채워서 내 할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해버리고 나면 여유로워요. 나머지 일들은 어. 그럭저럭 돌아가는 일들이잖아요. 사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거나 막 잘해야 되는 일이 아닌 것들도 어, 사실은 되게 맞아요. 많잖아요. 저는 네네. 일의 종류에 따라 구분을 해야 그럼요.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일 성과를 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잘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해야만 되는 일은 그럼요. 오전에 충분히 아. 끝낸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오후는? 오후부터는 예. 그날 닥친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맞아. 너무 많죠. 보내야 카톡도 되는 쌓여 있고. 이메일 쌓여 있죠. 카톡 쌓여 있죠. 음. 뭐 강의안 만들어야 되죠. 뭐 이것저것 할 거 많고 막 반찬 모자라면 갑자기 장 보러 나가야 되죠. 저희 애들은 항상 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 때문에 늘 반찬 저녁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그다음에 봐야 되는 책들도 쌓여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오후에 싹 해치우고 네. 저녁을 빨리 먹고 5시 어. 반에 저희는 항상 먹어요. 5시 반에 먹어요? 네. 저희 오. 내무반 시스템이라 빨리 먹고 네네. 이제 흩어지자. 그럼 약간 11시, 10시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 계란을 삶아 먹으면 되니까. 아, 아이들도요? 네. 세상에. 일단 메인 저녁을 일찍 와. 끝내고 네. 내 할 일을 5시 끝내는 반에. 거죠. 5시 반에 어. 먹고 나면 6시 빨라 뭐 그럼요. 빠르면 6시 네. 늦으면 학교 갔다 오면 먹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 중간 간식을 안 먹고 그냥 네. 저녁 때까지 버티는 어려워요. 거예요, 애들이. 아. 버티고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밥이 나오니까. 밥이 맛이 내무반에 밥이 나와, 나와요. 나와. 밥이 맛있나 보다. 아니요, 그냥 참을 수 있나 그냥 보다. 고기만이면 돼요. 맞아요. 고기만 아들 있으면 둘이면 돼요. 고기 네, 다른 어떤 요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맞아, 고기만 맞아.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먹고 6시 반 정도에 이제 뛰러 나가는 거죠. 빨리 뛰시네요. 네, 빨리 뛰고 소화 안 됐잖아. 소화 아직 안 됐잖아. 뛰면서 트름 나고 난리예요. 난리예요? 네. 예, 근데 그냥 그게 그래도 이제 그 시간이 그 시간밖에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야 될 걸 빨리 쳐버리고 나야 치는 게 맞네. 치는 게 저녁 맞아. 시간이 되게 달콤하잖아. 그럼 저녁에 또 뭐 있어요? 이벤트 있어요? 저녁에 이제 봐야 될 영상들이 이성종 되게 선생님은 뭐 많잖아. 하세요? 아, 몰래. 저는 이제 네네. 그러니까 항상 네네. 그러니까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원천이 뭐냐면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핑계로 영화 보고 네. 드라마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난리예요. 네. 근데 그 전에 하는 중요한 루틴이 읽다가 졸리면 영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네, 뛰고 들어와서 샤워까지 하고 나면 한 9시 정도 되죠? 그러면 그죠. 이제 애들도 뭐 자기 할 거 하고 있고 저도 그때부터 어. 읽어요. 어. 이제 읽다 보면 슬슬 졸음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6시에 일어났을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니까 졸음이 막 쏟아지면 그때까지 최대한 한 40-50분 정도 책을 읽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을 하죠. 드라마 정주행하던 여유롭게. 네, 그러면 언제 잠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넷플릭스를 이렇게 잘 하시는구나.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정말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최근에 또 박사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괜히 시작해가지고 시간을 사시는 것 같아요. 괜히 시작해가지고 정말 후회가 막심한데 어쨌든 시작은 했으니까 끝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한 5시 반에서 6시에 일어나고 1시에 자요. 그때까지 이제 늘 뭔가를 하고 있어요. 잠을 그 진짜 정도만 부족하지 자도 않아요? 돼요.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뭔가 어. 불안해요. 불안해서 잘 수도 없는 잘 거야. 수가 없어. 근데 또 할 일도 많고. 영양제 먹으니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1인 1팩을 해요. 1인 1팩. 아. 그래서 그런 관리에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아이들도 아직 한참 많이 그쵸, 자라야 되고 어리죠. 이제 사춘기니까 맞아요. 더 엄마의 또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교육 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래도 손가락질 안 받는 손가락질 안 받는 왜냐면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손가락질 안 받는 아이 정도 그리고 뭐 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레벨 테스트에서 잘리진 않는 그 정도로는 키우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놓치면 안 되고 또 이제 시작한 일들이 또 있잖아요. 유튜브도 해야 되고 그렇죠. 유튜브는 네. 아시다시피 늘 트렌드를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맞아요. 트렌드를 늘 서치하고 요즘에 기사가 뭐 나왔지?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한테 네. 뭐가 관심 네. 있지? 요즘에 대치동 트렌드는 어떻지? 이걸 늘 아는 부분을 그 부분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랑 성향이. 네. 그래서 뭐 얼리 어답터처럼 알아보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론은 잠을 못 자요. 계속 언제 뭔가 자요? 깨어있는 상태. 언제 자야 돼? 아직 젊네, 그죠? 그러니까 젊기도 하고 이 중에서만 열정도 젊죠. 아니, 나이 들면 안 자고 못 안 버티겠던데. 맞아요. 아니 네. 안 자면 그 다음 날 약간 컨디션이 훅 떨어지니까. 그래서 커피를 달고 살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을 좀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커피를 벤티로 마셨어요. 커피 드시면 잠이 안 오는 그러니까 카페인이 잘 맞으세요?
잠은 잘 오는데 낮에 집중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낮에 깨어 있을 때 집중력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일을 할 때 집중력 있게 사실은 한 3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기 싫어서 맞아. 맞아. 5시간 걸리잖아요. 네네네. 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인스타 보고 아니, 막 그래요. 딴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임에 제가 책을 책을 어.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역시 PPL은 아니지만 아니, 일단 역시 들어가야죠. 유튜브니 들어가야죠. 이럴 때 와. 엄마들이 진짜 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자아개발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고민이 됐어요. 뭘 추천해야죠. 근데 엄마들한테 딱 맞는 건 이걸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원싱. 이거는 원싱 그냥 한 가지만 똑바로 잘해라예요. 근데 우리는 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어느 때인가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하나라도 좀 제대로 좀 집중적으로 잘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 책 추천해요. 네, 와. 그러면 여기에서 뼈 때리면서 얘기해줘요. 맞아요. 너 이렇게 잡다하게 다 안 돼. 멀티태스킹 절대 안 돼. 음. 비효율적이야. 그냥 한 가지를 집중해. 반성. 네, 아이한테도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맞아요. 읽어보세요. 저도 루틴을 만들었을 때 네. 이 책을 보고 만들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가장 성과를 제일 내야 중요한 거. 되는 맞아요. 것을 가장 열심히 해라. 그래서 맞아요. 지금 빨리 치자. 글쓰기만 열심히 하고 중요한 거 나머지는 먼저 다 치자. 네, 네. 네.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읽었는데 네. 그쵸. 네. 기억이 그러니까 안 나네요. 뭔가 딱 내가 필요한 순간에 그 책이 딱 오면은 확 꽂히는데 안 필요할 때 오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현 얘기를 한 거고 뭔가 내가 포인트가 딱 왔을 때 그때 딱 찾아보시면 너무 좋아요. 네. 추천도 달라요. 원싱. 네네네. 다시 시장님께 걸로. 추천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추천해 주셔가지고. 읽어봤어요. 맞아요. 원싱 저도 추천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실천을 못했네요. 멀티태스킹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음. 그게 좀 근데 잘 안 돼요. 그쵸. 그렇죠. 네, 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이거 하다 보면 저것도 좀 이렇게 맞아요. 하고 싶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 개발도 계속 이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주변인들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독서에 관심 있고 재테크에 관심 있고 달리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데 주변에서 남편과 아이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선생님 먼저. 이제 다 같이 뛰어요. 아 맞다. 참여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시죠. 너무 좋은 게 모든 장비를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예를 장비가 들어 없잖아요. 여기 허리색, 허리색. 이런 거 소중하죠. 스마트폰 딱 들어가는 색이 네. 있거든요. 네, 어. 그걸 제가 이제 나이키 걸 한 3만 원 거 샀을 때 저희 남편이 얼마나 뛴다고 그런 것까지 꼭 사야 되느냐 하더니 그 색을 같이. 저희 아들이 메고 나가자 너무 잘 샀다. 이거야 역시 말로. 알겠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이 저랑 같이 뛰다가 이제 그 비싼 시계를 사버렸어요. 사고가 났죠. 네. 그래서 너무 째려봤었거든요. 어. 근데 그 시계를 아들이 아들이. 차고 나가자. 그랬더니 또 너무 잘 샀다. 잘 평균됐어요. 근데 다 같이 하니까 좋네요. 그쵸. 네. 그렇게 써먹어야죠. 네. 어떠세요? 그래서. 반응은? 저희도 그러니까 신랑이 같이 하시는 거 아니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비슷했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왜 우리 남자들은 또 투자하고 이런 거 좀 무서워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맞아. 은행에서 보수적이죠. 네. 돈 빌리고 네. 막 하는 거. 그 집 살고 뭐 이렇게 할 때도 그런 거 알아볼 때도 그런 대출을 굉장히 꺼려하고 약간 이런 게 많이 네.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 얘기 듣고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또 되게 열심히 열심히 동참. 찾아보죠. 예. 열심히 네. 찾아보죠. 제일 나중에 뵈면 부자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또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네. 막상 이 관심과 수익률은 또 오늘의 명언이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비례하지 관심이 않는다.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미국장이다, 뭐 우리나라 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미국장은 잘 안 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다 미국장 하시면서 요새, 돈을 맞아요. 버시는데 네. 잘 모르니까 아. 이게 그냥 따라서 하게 되는 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내가 아는 거를 아는 거. 좀 해보려고 국내에서. 하는데 그쵸. 근데 저 신랑도 그래서 같이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챗 GPT한테도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했다더라. 뭐 이거 종목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 열심히 찾고 있죠. 네, 아니 네. 미국 장이 워낙 좋더라고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요. 저희 하죠. 네. 네.
네. 전문가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저희 남편이 이제 한 2년, 3년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러닝에 꽂혔을 때 주식에 꽂혔어요. 재테크에 꽂히시구나. 꽂힌. 네. 그래서 집에 온통 부동산 세금, 그다음에 미국 ETF 이런 책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이제 결국 ETF로 수익을 내기 시작을 네. 하더라고요. 오. 네. 맞아. 엄청 거창하지 않죠. 왜냐하면 투자금이 작으니까. 어. 근데 전 시작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맞아요, 이게 맞아요. 복리인데다가 장기로 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 뭐 경제 채널인가요? 근데 주변 네네. 둘러보면 엄마들 네네. 중에 이거 관심 없는 분 없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네. 다시 관심 갖고 싶죠. 이거 그럼요. 없이는 노후가 되질 맞아요. 않으니까. 네, 요새 요즘은 그런 결국에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보면 사실 금도 요즘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금도. 맞아요. 네, 저는 금 금에 전도사시잖아요. 아니 왜냐면 예전에 아니 금 이렇게 대대로 하는 집에 어떤 분을 인터뷰 채널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윗대도 했고 그 윗대도 했고 막 이러니까 금에 대해서 혹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금을 막연하잖아요. 근데 금의 수익률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이렇게 쭉 보고 그다음에 뭐 ETF 같은 수익률 보고 다른 것도 수익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요즘에 핫하게 되게 금이 떠오르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금은방에 가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마들이 달달이 와가지고 벌써 그럼요, 이렇게 사는 그럼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입시 치르고 난 다음에 할머니들이 와서 손녀 뭐 이렇게 선물로 금으로 그냥 사가신대요. 그래서 금으로 이렇게 바 형태 조그만 거 있잖아요. 뭐 한 돈, 두 돈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선물 사주면 그 어린 친구들도 금을 다 좋아한대요. 금이 오른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새 되게 빨라요, 애들이. 맞아요. 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때랑은 다를 거예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런 할머니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더 빠른 것 금발을 아, 그런 할머니가 선물로 돼야 되는 네네네. 거예요? 맞아요. 아. 이제 후배들을 이끌어줄 그런 나이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후배 30대, 30대 2030, 20은 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자기개발의 뭐 종목이나 분야 하나씩 네. 추천해 줍시다 우리. 자기 직업 이외에 모든 사실 하나의 취미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워낙에 이제 길게 살고 100세 시대죠. 네, 그리고 예. 직업도 하나로 가는 시대가 아니어서 이제 취미 활동을 꼭 하면서 그게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게 되든지 간에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내가 뭐에 관심 있고 심지어 이과인지 문과인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점수에 맞춰서 막 이렇게 선택을 했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네. 그다음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를 꼭 한번 생각해봐서 뭐든지 네. 하나의 직업이 아닌 다른 취미를 꼭 하나 맞아요. 베이킹이든 뭐든 다 좋아요. 근데 운동은 진짜 꼭 하나 하셨으면 좋겠고 체력이 진짜 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의 취미를 꼭 가져보시기를. 네, 그 취미가 또 직업으로 살릴 수도 있고 맞아요. 100세 시대니까.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 어쨌든 20살 이후에는 어쨌든 지금만큼은 아이랑 결속력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떠나갔을 때도 그때 취미나 뭔가 든든한 게 있으면 네. 조금 더 달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면에서 보내면서. 네, 취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취미는 친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네네. 네, 그렇죠? 되게 좋은 네, 친구. 평생. 네. 걔는 나한테 배신하지 않는. 상처 주지 않을 친구. 상처를 또 많이 받았어 우리가. 그죠? 뒤통수는 안 들리잖아. 나를 손절하지 않을 친구. 맞아요. 내가 먼저 손절하지 않는다면 네네네. 내 옆에 있을 것 같고요. 30대라고 한다면 짬이 나는 대로 뭐든 그냥 다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까 우리 구분 여기 짓지 않고. 네, 딱 들어오기 전에 아마존 셀러 말씀하셨죠. 네네. 저 그거 해봤거든요. 진짜요? 저는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다 해봤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하나였고 그게 왜 나에게는 돈을 벌 수 없는 창구인지를 이제 이미 아는 상태인데 그때는 너무 우울했어요. 정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사직을 하고 돈을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던 그 시기가 저의 30대 되게 네네. 우울한 30대였는데 제가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아이마저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정말 초라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괴상하기도 하고 얘 왜 이래 싶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이 제 직업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단 1,000원도 벌어다 주지 못했는데 근데 저는
어떤 일을 처음 만났을 때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네네. 어떤 일을 처음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어떤 것도 별로 두렵진 않아요. 맞아요. 잘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바탕이 네, 그냥 못할 것 같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도 해봤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30대는 자산이라는 게 쌓여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네, 되게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 불안정하고 있죠. 지금은 워낙 사교육의 시작, 진입 자체가 빨라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아마 네, 여유로우신 분들 별로 돈 없으실 많이 거예요. 들죠. 네, 근데 막연히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되든 안 되든 또 이게 나에게 맞든 안 맞든 경험의 너무 시간을 중요한 많이 말씀이세요. 보내셨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중에 하나도 운동. 네, 네. 운동 역시 많이 경험해 보시면 운동으로 또 러닝 말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운동으로요. 예. 운동으로는 글쎄요. 왜냐하면 저는 러닝을 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예. 자기한테 나에게 맞는 네, 운동을 네.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우리 미진 대표님이 운동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운동을 너무 싫어하고 네. 제가 달리기를 얼마나 못하냐면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하잖아요. 오래 달리기. 제가 너무 맨꼴찌로 늦게 들어와서 선생님이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아예 달리기를 너무 못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러닝과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가성비 있게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운동을 찾다 보니 여기에 정착하게 된 것일 뿐. 네. 네, 제가 또 시간이 흘러서 뭐 돈이 여유가 있거나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다른 운동을 하게 될 수는 있으나 네.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않는 것을 어쨌든 나라는 사람이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뿐이다. 근데 하다 보니 즐겁더라. 네, 생각보다는 좋은 점이 많더라. 네, 이건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약 운동을 배운다면 전 지금 운동을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합리화해요. 이제 출퇴근 시간에 걷기를 하는데 그걸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될 되기라. 것이다. 그리고 차를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안 타는 거죠. 그 뭐 이동 시간에 그리고 주차비도 만만치 않고 그걸 다 감당하느니 그냥 출퇴근할 때 제가 발품 파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해서 활용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이다. 근데 하나 바람이 있다면 요즘에 발레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붐처럼. 너무 부럽더라고. 발레복 올라오나요? 이제? 발레복 PPL 안 되나요? 발레를 좀 해보고 싶다. 네, 제가 발레 하시는 분들 요즘 주변에 좀 있어서 요새 들어보니까 많이 해요. 네, 발레가 나를 마주하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신체를 생각하면서 룸메를 마주하는 거 아니에요? 룸메를? 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나의 몸이 어떻게 이끌어지는지도 한번 어. 보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볼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울리시기도 하고 약간 네. 핏한 옷을 입으면 네. 진짜 나를 예쁠 것 약간 같아요. 충격이 와요. 상상하는 시간인가요? 관리하게 되죠. 네네. 그러면 살을 빼는 걸로.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요즘에 워낙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사회 변화 그쵸. 속에서 트렌드가 너무 빠르고 근데 헉헉대더라도 저는 그 다른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조금의 관심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몰랐을 때 오는 그 불안감이 전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면 요- 별것도 아닌데. 네, 요즘에 뭘 하는지 스레드가 유행이야. 한번 나도 해봐야지. 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 하고서 저게 뭐하지? 나 뒤처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단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계정이라도 맞아요. 만들어 놓으면 나 다음에 이거 할 수 있어.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과 불안감을 막연히 쌓아가는 것은 좀 다르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안감만 있다면 네. 뭐든지 유행하는 거 인스타 계정 안 만드셨으면 해보셨으면 좋겠고 스레드 계정 없으시면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로 네. 우리가 뭐 떼돈 버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유튜브 하면서 나의 추억을 쌓을 수도 있고 남들이 뭘 하는지 좀 관심을 갖다 보면 네. 또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듭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이렇게 제가 초대했는데 이 말은 꼭 하려고 했었는데 못한 말 그런 부분 있으실까요? 후배도 좋고요. 동년배도 좋습니다. 저는 약간 얘기 듣다 보니까 음. 그 지금 스레드를 하거나 뭐 다른 거를 해도 좋은데
AI에 관심을 갖자 AI.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로봇 맞아요. 네, 저는 주로 넘어가네요. 이러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친하게 AI 지내야 되겠어. 관심 있게 봤으면 맞습니다. 하는 게 이게 네. 패러다임이 바뀌고 네네. 있는데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두렵잖아요. 학번이 좀 많은데 사실 94학번이에요. 근데 IT 혜택을 받은 약간 수혜 세대거든요. 관련된 직종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AI로 넘어가면서 도태되나 이런 두려움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알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먼저 쓰는 사람이 이긴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앱 모르지만 깔아보고 그래 나도 뭐 열심히 챗GPT 돌려보고 제미나이 써보고 그냥 써보면 되거든요. 쓰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좀 지금 뭘 할지 모르겠다. 아무런 관심도 없다 하면 그거에 좀 재미 붙여보셔도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AI 좋네요. 네. AI 좋습니다. 네. 어. 저도 같이 AI 오늘 그러면 AI 저희가 너무 다음 주에 지금 AI 로봇주로 우리 다시 만나는 걸로 주 자막으로 크게 띄워주세요. 로봇주 수익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기로 가져갈게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